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혈청 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또 혈청 검사 음성이면서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이 나타난 여성분의 실제 한방 치료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역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인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요. 쇼그렌 증후군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40대 여성분의 쇼그렌 증후군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함께 나타난 경우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병명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쇼그렌 증후군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쇼그렌 증후군 그 병명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병명의 어원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져서 바로 이제 증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눈과 입에 건조 증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쇼그렌 증후군의 구강 건조, 그리고 이제 안구 건조가 나타나는 기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쇼그렌 증후군은 눈의 외분비선 또는 입의 침샘에 림프구가 침범을 합니다. 림프구가 침범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이 일어나서 네. 분비선이 막히는 겁니다. 또는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쪽에 눈물샘에 림프구가 침연돼서 자가면역 반응으로 염증이 나타나면 눈물이 잘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멍이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에 있는 침샘에 림프구가 침윤돼서 자가면역 반응으로 염증 때문에 침샘이 막히거나 원활하게 안 나와서 침이 부족해지니까 입안이 건조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강 건조, 안구 건조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쇼그렌 증후군도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한 계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전은 비슷합니다. 예. 부위만 좀 다르고 그 작용하는 단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눈과 입 또는 위장처럼 몸의 점막에서 점액이 분비되는 부위에 나타나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쪽에 나타나면서 내부 잠기로 침범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따라서 구별을 하시기 쉬운 것이 눈에 또는 입에, 위장에 이런 분비선이 있는 점액, 분비되는 기관에 나타나는 것은 쇼그렌 증후군. 결국 분비선이 문제가 생기니까 분비가 안 돼서 건조해지는 거죠. 쉽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아파지는 것. 그래서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고 염증이 일어나지만은 그 기전은 크게 동일한데 부위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쇼그렌 증후군으로는 이 눈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눈에 건조 증상이 있고 또 어떤 증상들이 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제가 그동안 그 루푸스 여성분들 치료 사례 말씀드리면서 네. 몇 번 이 쇼그렌 증후군이 동반된 루푸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물이 없어서 눈이 안 떠진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힘들게 떠야 되는 마치 물기가 전혀 없는 기름칠이 전혀 안 돼 있는 창틀을 열 때의 느낌, 뻑뻑해서 눈이 안 떠지는 느낌, 전형적인 안구 건조 증상이 심할 때 네. 나타나는 증상인데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눈이 건조해서 눈이 잘 안 떠지고, 두 번째는 이 각막과 이 눈에 결막이 있는데요. 그 상피세포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각막염이나 결막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각막염, 결막염이 생긴 이유는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상피세포가 건조해서 염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건조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물이 없으니까 이 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까끌까끌한 느낌. 눈꺼풀 주위가 건조해서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좀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 되거든요. 입술도 우리가 약간은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지 되는데 입술이 만약에 건조하면은 버진 피고 이렇게 까끌까끌한 거 볼 수 있죠? 그것처럼 눈 주위도 이렇게 까끌까끌해져요. 네. 입 주위에 버진 피인 것처럼. 네네. 그 다음에 건조하다 보니까 눈에 열이 생겨가지고 눈이 화끈화끈, 안구가 화끈화끈하다고 하신 경우 있고, 네. 그 다음에 눈곱이 모여가지고 눈 안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곱을 닦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다 보니까 눈이 충혈되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 보니까 눈이 또 충혈되면 또 피곤하죠. 그리고 햇빛에 대한 광과민성이 생깁니다. 햇빛에 되게 민감해지는 눈 상태가 됩니다. 예, 이런 눈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입 쪽에서는 그 구강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증상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네, 이제 안구 건조 그리고 눈의 증상들 말씀드렸고 네. 이제 입 안의 증상으로 들어온 건데 우리가요 음식물이 일단 들어오면은요 치아의 저작 어금니, 송곳니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음식물을 절단하고 그리고 분쇄하고 찢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이 입안에서 혀와 입 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동그란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것을 볼러스라 그래요. 입안에서 음식물이 어떤 삼킬 수 있는 형태의 덩어리, 동그란 공처럼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볼과 혀를 이용해서 목구멍 식도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음식물이 위장관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고 삼키고 하는 건데 이 입안에 건조 증상이 생기면요 이 음식의 저작 연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볼이 건조해지고 혀가 건조하다 보니까 음식물을 삼키는데 일단 문제가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침이 없으니까 음식물이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기름칠이 돼 있어야지 입안에 윤활력이 있어야지 넘어가는데 넘어가질 못해요. 빡빡해서 굉장히 힘들게 아주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 그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도 입안에 진액이 아주 바짝 마르신 할머님들 식사하실 때 아주 오물오물 씹으면서 한참 씹어야지 넘기시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말하기가 어려워진 시점이 올 때가 있는데 네. 이 쇼그렌 증후군 있는 분들은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입이 계속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혀가 움직여야지 발음을 하고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입이 건조하니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발성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치나 치은염이 잘 생겨요. 입안이 건조해지면요. 건조해지면서 치아도 건조해지고 잇몸도 건조해지다 보니까 충치나 잇몸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입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건조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 입 외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분비선이 있는 다른 부위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네. 쇼그렌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부위가 어느 부위일까도 역시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눈과 입 주변의 증상들 네. 쭉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호흡이에요. 이 호흡 인후 기관지 쪽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호흡이 뭔가 뻑뻑하고 불편하고 결국은 숨이 차는 증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의 말기로 가면은요 호흡이 곤란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활동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증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계통 증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쇼그렌 증후군은 숨이 잘 쉬어지면 일단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장관에 소화액이 분비가 돼야 되죠. 소화액이 분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위궤양이나 위염 같은 위장질환, 소화불량 같은 게 잘 생기고 미식미식거린다든지 이런 담음 증상 같이 느글거리는 증상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류마티스 질환이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쇼그렌 증후군도 여성분들이 주로 잘 생기고요. 40, 50대 여성분들에게 잘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질 쪽에 여성의 생식기 쪽에도 점막이 있는데 거기서도 질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건조한 현상이 나타나서 부부관계나 또는 성교통 때문에 아예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점막에서 점액이 분비되는 부위는 모두 다 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성기 쪽에서 질 분비액이 분비가 안 되니까 성교통이 생기는 것이죠. 이건 역시 굉장히 말씀들을 하시기 되게 곤란해 하시는데 은근히 많이 호소한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쇼그렌 증후군에서 그 건조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가 진단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눈물샘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예. 셔머 검사법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쇼그렌 증후군의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종이 측정지를 눈 밑에다 대고서 눈물이 흐르면서 적셔지는 정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에 눈물이 없을수록 적셔지는 게 없겠죠. 그래서
5mm 이하로 적셔지면은 눈물 감소가 있다고 보고 이 셔머 검사에서 쇼그렌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막, 결막, 아까 말씀드린 눈에 상피세포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입술에서 그 침샘의 조직 검사를 해서 침샘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침이 나오는 속도, 침이 흘러나오는 흐름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결정적인 검사는 자가 항체 검사입니다. 항 SSA 항체나 항 SSB 항체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강력하게 쇼그렌 증후군으로 의심 그리고 확정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쇼그렌 증후군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쇼그렌 증후군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 이제 오늘 미니 강의에서 주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쇼그렌 증후군과 관절 통증이 잘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보면은요,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 분 중에서 50%에서 관절 통증이 동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쇼그렌 증후군, 건조 증상이 있는 분들은 2명 중 1명은 관절이 아프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쇼그렌 증후군과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50%나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쇼그렌 증후군 역시 그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쇼그렌 증후군의 예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건조 증상, 안구 건조, 구강 건조, 이런 건조 증상만 있다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점막 외의 증상, 분비선 외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통증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노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손, 발에 그 파랗게 변하는 레이노드 현상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혈관이 파괴되거나 염증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서 폐 섬유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건조해지다 보니까 폐 조직도 건조해져서 폐 조직이 딱딱하게 변하는 겁니다. 섬유화라는 것은 딱딱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폐 조직이 수분이 없고 건조하니까 딱딱하게 변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쇼그렌 증후군에 진행된 상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쪽도 건조한 상태로 지내다 보면 갑상선 염증이 쇼그렌 증후군에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안 좋은 것은 림프종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합병증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림프종인데, 이 림프종이 발생한 경우는 이제 생명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림프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말씀드렸고 예후를 말씀드렸는데, 건조 증상 그리고 구강 건조, 그러니까 안구 건조만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절이 아프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림프종이 생기거나 폐섬유화증이 생기거나 혈관염이 생기거나 레이노드가 생기거나 하면은 이제 진행이 돼서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첫 번째는요, 그리고 약을 안 먹고도 증상이 없도록 하는 관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쇼그렌 증후군의 그 한방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있어서 초기 증상을 잘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나 마찬가지로 쇼그렌 증후군 역시 초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쇼그렌 증후군은요, 이 건조하다는 개념이죠. 건조. 현대의학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고 한의학적으로 이제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현대의학적으로 뛰어난 부분은 염증을 억제해주고 통증을 잡아주고 어떤 급속적인 상황에서 응급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양방 현대의학적 류마티스 치료의 이제 장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양방 현대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는 급박하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그냥 눈이 건조하고 입이 건조하고 건조한 것이 불편한 것이지 급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조한 상황, 메마른 상황은 적셔줘야지 낫겠죠. 물이 나와야지 낫겠죠. 분비가 안 되는 부분에 액체, 분비액이 나와서 적셔줘야지 낫기 때문에 이 없는 물질을 분비시켜주고 만들어주는 건데, 이것은 염증 억제나 면역 억제, 진통 개념이 아니고요. 없는 걸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한의학적 치료가 우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 염증 억제, 응급적인 상황에서의 치료는 현대학적 치료가 매우 뛰어나지만 제가 전에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을 재생시키거나 손상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의학적 치료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그렌 증후군은 특히 한의학적 치료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의학적 치료에 강점이 있는 부분들만 이제 쭉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쇼그렌 증후군은 사실은 현대학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 건조한 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쇼그렌 증후군이 어느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냐면요. 중국에서 이제 대단히 연구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쇼그렌 증후군의 한의학적 치료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의 치료라 그러죠. 중약 치료. 쇼그렌 증후군을 한약으로 치료한 다음에 눈물 분비량이 3배가 늘었다는 조사 통계가 나와 있고요. 논문으로. 네. 침 분비 속도 역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눈물 분비량이 3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침이 나오는 속도도 50% 이상 빨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쇼그렌 증후군의 한방적인 치료, 한의학적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양방 치료에 비해서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런데 문제는 쇼그렌 증후군 있는 분들이 초기에는 거의 치료를 하지 않고요. 보통은 급박한 상황이 되셔야지만 치료를 하신 경우가 많아요. 왜? 건조 증상만 있을 때는 불편하기만 한 거지 사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쇼그렌 증후군의 한방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미 발표된 논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한방 쪽에서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이실 텐데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실 그 쇼그렌 증후군이 동반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치료 사례 원장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사례를 네. 실제 제가 치료해드린 사례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7월 달까지요, 약 1년 6개월 치료를 하신 쇼그렌 증후군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발생했던 어느 40대 여성분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의 사례처럼 한방으로 내가 치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어떤 계기였을까요? 네. 오늘도 이분의 설문지 기록을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 네, 네. 예,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인데 그 경과 과정인데요. 200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동시에 진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약을 쭉 먹다가 결혼할 때 돼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끊었다가 또 결혼하고 출산하고 나서 다시 건조 증상과 관절 증상이 나오니까 또 약을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저를 찾아오신 것인데 그 이유는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약을 끊어보려고도 노력을 하고 본인이 근데 끊어보니까 관절이 아파지고 눈이 건조해지고 입이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또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중간에 출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끊긴 끊었고 근데 또 고통이 오고 이대로는 뭔가가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와 한방 치료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한방 치료 시작 당시에 뭐 쇼그렌 증후군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약물들을 아마 복용하고 계신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오늘도 이제 또 이분이 직접 복용하셨던 약물 그렇군요. 처방 중에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예. 요거를 보면은요. 메토트렉세이트정 그리고 아크로펜 그다음에 이레이정 그리고 부신필 스테로이드 이렇게 구성 약물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돼 있는데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프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이는 약물을 거의 동일하게 복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 증상 시작은 손가락이 저리다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네. 2000년도에 손가락이 저리면서 시작됐고 그러면서 손가락 관절 가운데가 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눈과 입에 건조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동시에 쇼그렌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다 보니까 진단도 2개로 받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저와 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셔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14년부터 이분 역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 질환의 식이요법, 철저히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가급적 육류를 적게 드시면서 자연식 위주의 섬유질 위주, 채소 위주로 드시면서 가공식품을 안 드시면서 자가 면역 질환 식이요법 철저히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을 하시면서 저한테 검사 받으면서 침치료와 이제 척추치료도 하셨고요. 네. 왜냐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은 경추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손가락의 붓기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을 스테로이드 서서히 끊고 메토트렉세이트도 서서히 끊고 그래서 결국 모든 양약을 다 끊은 상태가 1년이 흘렀어요. 2015년 1월 달에 모든 양약을 다 끊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긴 얘기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1년이 흐른 12개월을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의 치료를 하면서 2015년 올해 1월 달에 양약을 모두 끊었고요. 그 상태에서 7월 달까지 6개월 동안 류마티스 관련 이 쇼그렌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진행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혈액 검사 결과 정상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증상도 없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혈액 검사 결과 정상, 증상도 정상으로 유지되면 실질적인 완치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약에 대한 의존도가 없다는 거예요. 6개월 정도를 그냥 지낼 수 있으면은 나은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요. 검사 결과예요. 객관적인. 저하고 치료하기 전에 CRP 염증 수치가 양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1.23이었는데 2015년 1월 이후로 양약 다 끊고 증상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3번을 더 추가를 했는데 모두 CRP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온 것입니다. 네. 양약을 끊은 상태에서도 정상 범위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고 완치 상태에 도달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임상적 관해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구건조, 구강건조 같은 쇼그렌 증후군 증상도 없어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 통증, 손가락 붓기도 없어진 상태로 치료를 종료를 하게 된 것이죠. 쇼그렌 증후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학적 치료가 굉장히 강점을 가진 분야다. 네. 왜? 없으니까. 분비액이 없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염증 억제, 통증 억제는 현대학적 치료가 뛰어나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 것은 한의학적 치료가 강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쇼그렌 증후군은 한의학적 치료를 반드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쇼그렌 증후군과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합병증이 동반되신 분들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쇼그렌 증후군이 동반된 류마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쇼그렌 증후군과 류마티스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